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은 물권 변동이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즉 186조와 187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186조는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요. 187조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86조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 매매 계약만으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자가 바뀌는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 이것을 상공, 형, 경 이렇게 암기하죠. 이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들어가시면은 아들은 등기 없이 아버님 재산을 갖게 되는 거죠. 경매도 그렇습니다. 경락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즉,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취득한 권리를 등기해야겠죠. 등기를 요하는 경우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당연히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187조에서 본 상공, 형, 경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 전유 부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 취득, 구분 소유권의 취득, 법정 지상권의 취득,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용익 물권의 소멸,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매매 계약의 해제나 취소로 인한 소유권의 자동 복귀, 부동산 멸실에 의한 소유권 소멸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매매 등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입니다. 186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이 아니에요.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합니다. 그리고 공유물 협의 분할이나 조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도 역시 등기를 요합니다. 반면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편 24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 취득 시효의 완성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외적인 규정이죠.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1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이때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답이네요. 형성 판결인 공유물 분할 판결만 등기 없이 물건이 변동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물 소유자의 법정 지상권 취득,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법정 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바로 물건이 변동되는 경우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으면은 등기해야 되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아들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어요. 역시 틀린 지문이네요.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아니죠. 채무를 변제하면은 저당권 말소 등기가 없어도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했어요.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아니죠. 경락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어요. 5번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그렇죠.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기존 건물이 멸실될 때 없어져 버렸어요. 따라서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죠. 쉽다.